다음 펌프의 운전 보시겠습니다. 우선 서징입니다. 서징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식, 충류식의 펌프, 압축기, 송풍기 등에서 운전 중에 진동을 하며 이상 소음을 내고 유량과 토출 압력에 이상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서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징 현상은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펌프 운전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소음 주의해야 되고요.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어링 온도, 모터에 과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되고요. 자, 압력, 진공, 전류계 이런 것들도 판독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밸브 개폐에도 주의를 해야겠죠. 펌프의 보수 관리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베어링인데요. 자, 베어링은 하우징부에서 나는 거친 소리나 두드리는 소리는 그 베어링에 이물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좀 나오겠죠. 자, 베어링 하우징부에서 나는 그런 거친 소리는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휘파람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윤활유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어링에서는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정상 운전 상태에서 주위 온도보다 20도에서 30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베어링 사용 관리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스토핑 박스입니다. 자, 스토핑 박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 기술되는 내용이므로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패킹 사이에 위치한 렌터링은 그 케이싱 내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출실로부터 내부 통로나 외부관을 이용해서 봉수를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선 봉수라고 하는 것은 펌프에서 액체의 누출을 막는 그런 밀봉 방식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밀봉하는 방식에는 패킹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패킹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킹 대신에 물을 이용해서 밀봉하는 방식을 봉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렌털링이 나오죠. 렌털링. 이 스토핑 박스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본체, 그리고 패킹, 그리고 글랜드 팔로워, 마지막으로 랜턴링 등이 있는데요. 자, 우선 본체와 패킹을 제외하고 글랜드 팔로워라고 하는 것은 패킹을 축 방향으로 압축해서 밀봉력을 조절하는 부품이 글랜드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밀봉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글랜드 팔로워가 되겠고요. 랜턴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 조건이나 윤활유가 필요한 경우 패킹 사이에 삽입되는 금속 링을 뜻합니다. 그럼 이 랜턴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외부에서 윤활유나 냉각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스토핑 박스의 구성 요소, 이렇게 본체, 패킹, 글랜드 팔로워, 랜턴링까지 알아봤고요. 이 스토핑 박스는 회전하거나 왕복 운동하는 축이 기기 외부로 빠져나올 때 기기 내부의 유체나 기체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핑 박스는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이 가장 크겠고요. 축을 보호하고 압력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총 양정이 50m를 초과하면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봉수 압력은 흡입 압력보다 1.5에서 2kg/제곱cm 정도 높게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펌프의 고장 원인과 대책입니다. 이러한 것들 어떤 현상을 주고 원인을 물어보는 또는 대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겠죠. 운전이 되지 않을 때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진동 및 소음이 일어날 때 어떠한 원인인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우선 전동기의 고장 원인으로 운전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펌프가 고장나서 운전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전원의 이상으로 운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동기가 고장나면 전동기를 수리 및 교체를 해야겠죠. 펌프가 고장나면 펌프를 수리하면 되고요. 전원이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전원 개통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진동 및 소음 보시겠습니다. 진동 및 소음으로는 우선 펌프 축과 전동기 축 중심이 맞지 않을 때 뒤에 4단원에서 배울 건데요. 이게 축 중심이 맞지 않는 것들은 언밸런스라든지 미스 얼라이먼트 이런 현상으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축이 휘었을 때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정이 과다할 때도 진동 및 소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인들 숙지하고 넘어가시고요. 이상 현상 보시겠습니다. 이상 현상에는 이제 펌프 축에 설치된 베어링의 이상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펌프 축에 설치된 베어링의 이상 현상의 원인으로는 윤활유가 부족할 때,
베어링 장치 불량할 때 축출력의 발생으로 펌프 쪽에 설치된 베어링의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게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윤활유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이 무엇이냐? 펌프 축에 설치된 베어링에 이상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심 펌프의 이상 현상 원인으로는 스토핑 박스로 공기가 침입했거나 패킹과 주축 간에 과다한 틈새가 생겼거나 펌프의 회전 방향이 틀릴 때 원심 펌프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요. 원심 펌프의 진동 원인으로는 좀 전에 공동 현상이었죠. 캐비테이션의 발생으로 인해서 원심 펌프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잘못된 회전 방향이나 너무 낮은 펌프의 속도, 그리고 시스템의 총 수도가 펌프 설계 수도보다 낮을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심 펌프의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펌프는 가동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은 원인으로는 마중물을 붓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가 처음 작동할 때 펌프 내부와 흡입 배관에 물을 채워서 공기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흡입력이 좋아지고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높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중물을 붓지 않게 되면 흡입력이 낮아지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물이 나오지 않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마중물에 대한 용어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